우리 시니어님들 병원 가실 때 어떤 병원을 주로 선택해서 가시나요? 그렇죠. 보통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또는 누가 좋다더라 하면 그냥 믿고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믿고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 병원이나 선택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 병원 이름에 숨겨진 진실과 병원 제대로 고르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는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이니만큼 주변 분들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셔서 함께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마트 가실 때 가격 많이 따져보고 가시죠? 어디에 뭐가 싸다더라 이런 정보 정말 잘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왜 마트 갈 땐 싸고 품질 좋은 곳 따져서 찾아가면서 병원은 그냥 아무 데나 가시나요? 물론 이건 우리 시니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병원 제대로 고르는 방법. 사실 모든 답은 간판에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병원 간판을 보다 보면 어떤 곳은 땡땡 병원이고 또 어떤 곳은 땡땡 의원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과 의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느낌적으로 알 수 있듯이 병원이 더 규모가 크고 의원이 더 작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병상 수를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병상수가 30개 이상 100개 미만일 경우 병원이라 표기하고 30개 미만일 경우 의원이라 표기합니다. 또한 의원은 의료진의 숫자가 3명 이내입니다. 즉 규모의 차이가 이 병원과 의원을 나누는 거죠. 또한 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병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렇죠. 의사잖아요. 이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됐는지도 환자에게는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이것도 환자에겐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판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 전에 일단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증 취득을 하면 일반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의는 조금 더 복잡하고 길어요. 일반의 과정을 취득한 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할 경우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만 해도 보통 5년에서 10년이 넘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보다 훨씬 많은 연구와 노력의 시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의와 전문의가 간판에선 어떻게 구분될까요? 그것은 바로 땡땡과라는 이 진료 과목 글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전문의만 의원 글자 앞에 무슨 과를 붙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려고 해요. 한 병원은 땡땡 의원 이비인후과이고 다른 병원은 땡땡 이비인후과 의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곳이 일반의이고 어느 곳이 전문의일까요? 그렇죠. 진료 과목인 이비인후과를 의원 글자 앞에 쓴 땡땡 이비인후과 의원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고 땡땡 의원 이비인후과는 일반의가 있는 병원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땡땡 내과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런 병원. 이런 경우는 또 뭘까요? 그건 바로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를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피부과가 아닌 곳에서도 피부 레이저 시술 등 피부 관련 진료를 병행하는 곳도 많잖아요. 이런 곳들이 바로 진료 과목 피부과라는 명칭을 쓰는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내과 의사가 어떻게 피부과 진료를 봐? 그게 말이 돼?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어떤 과목이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과든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피부과 진료를 같이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그래서인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피부과 전문의 숫자보다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사 수가 무려
10배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그래서 진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병원 간판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아야겠습니다. 피부과를 예를 들자면 땡땡 피부과 의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곳이 전문의가 있는 곳이겠죠. 만약 땡땡 의원 피부과 또는 진료 과목 피부과 이런 곳은 피부과 전문의는 아닌 곳이라는 것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진료 과목 피부과에서 이 진료 과목 글자를 작게 써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 보실 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전문의여야 좋은 의사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전문의가 오랜 기간을 거쳐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고 수련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의여야지만 꼭 좋은 의사고 일반인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병원 찾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건강정보라고 하는 앱이 뜨는데요. 이걸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정보에서 기기에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허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 병원을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하단에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 위치 액세스 허용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성별과 연령대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신 후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가 보이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 우리 지역을 선택하신 후 찾으시는 평가 분야를 한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관절, 안과, 척추, 대장암, 급성기 뇌졸중 등등 다양한 질환별 찾기가 있고요. 또한 의료기관별 찾기도 있으니 이 중에서 원하시는 분야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고혈압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명과 함께 최근 평가 결과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보라색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병원에 대한 지도와 연락처도 나오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병에 따라 동네에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또한 꼭 신평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무조건 좋은 병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평소 내가 믿고 이용하는 다른 좋은 병원이 있다면 그건 또 나에게 맞는 좋은 병원일 수도 있으니 이 서비스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병원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아무런 정보 없이 병원을 선택하셨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똑똑한 방법으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정보가 우리 시니어님들의 건강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